우리 한 번으로 끝내자. 아 그렇죠.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추기원 관련해서 시정연설했습니다. 뭐 어려울 건 없고요. 국회에 나와서 이거 통과시켜 주세요. 지금 때가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 추경은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하면서 이제 연설을 했고요. 이 내용은 뭐 특별할 건 사실상 거의 이상 없는 것이고 윤석열이처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야유 보낸다고 안 나오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영배 의원도 지금 이따가 나오시겠지만 역사적 순간으로 보면 됩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그 국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국회의원들한테 시정연설하는 장면은 정말 역사적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넉넉히 보다가 박수 치는 의원들도 있었어요. 네. 아, 근데 안 칠 수가 없었겠죠. 국민의힘이 오늘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겠구나. 아, 이거 어떡하지? 아마 오늘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아니, 왜냐면 윤석열처럼 막 소통도 안 하고 막 불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감이 있거든. 아니 윤석열 때는 사실은 여당이 소수였으면은 본인이 협치를 위해서라도 부탁하기 위해서라도 맞아요. 왔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연설도 쌩까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어차피 야당이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냥 몰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문제, 악성 민원인이 찾아오면은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좀 피합니다. 도망가거나.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막 1시간, 2시간 욕을 먹어도 가만 듣고 있습니다. 듣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강단이 있는 사람이니까 요새 국민의힘에서 슬슬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이 뭔지 이거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걸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무현 대통령도요 국회에 오면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 안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상당수는 이재명 대통령 인정 안 할 거예요. 그거 뭘로 누를 수 있냐면 국민이 눌러줘야 돼요. 지지율 막 높이고 해서 야 나는 이재명이 싫어요 막 하던 그 멘탈을 나는 대통령 이재명 인정합니다로 바꿔주면 돼요. 근데 오늘 저 시정연설 입장할 때는 민주당 쪽으로 들어옵니다. 네. 나갈 때는 한나라 국민의힘 쪽으로 나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뒤에서 막 소곤소곤 이재명 대통령 욕하던 애들 있죠. 약소하는 면면들이 있어요. 그죠? 악질들 몇 명 있어. 막 박정훈이네 해가지고 그렇죠. 애들 다 대통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더라고요. 진짜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걸 즐기면서 왜 윤석열이 진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야유 보낸다고 국회 안 나온 놈이야. 삐져가지고 안 왔죠. 나중에 계엄의 그 원인이 되기도 해. 박수 안 쳐줬다고.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저는 피켓 들었다고. 피켓 들었다고 박수 안 쳐주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 뭐 권성동이랑도 한참 얘기하고 나경원 의원이랑도 한참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좀 한편으로 그랬어요. 비위가 진짜 좋으신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리더예요. 네,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게. 아니 어제 오늘 보여준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나한테 항의를 하거나 나한테 막 악담 퍼붓던 사람들을 악수하면서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게 그게 리더인 거예요.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층한테만 막 해가지고 저자들을 막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하면서 이건 사람을 인정 안 해 이렇게 사이다 옛날에 성남시장 때처럼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0%에서 멈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후보 때 나라를 크게 통합시키는 우두머리가 대통령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날마다 진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시정연설도 즐기는 게 보이더라고요. 원래 악수하는 것도 즐기는 게 보이더라고요. 야 권성동 악수했잖아. 아이씨 형님 씨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거는 우리 권성동 의원하고는 동문수학한 사이기 때문에 형님 이번 선거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도 있을 거야. 네, 솔직히 이번에 권성동이 도와준 건 맞잖아요. 권성동은 찐명이었죠. 그럼요. 네, 찐명이었죠. 보이지 않게 얼마나 도와줬는데요. 선배님 저 아시죠? 저번에 잘하셨어요. 그런 거야? 나경원도 뭐 드럼통 좋았어 뭐 이런 느낌이지. 권성동도 이상한 얘기하는 척하면서 한번 손 한번 잡으려고 가까이 서로 연기야. 그거는 짜고 치는 거수도. 저 김민석 총리 반대한다고 얘기했다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구색이에요. 대통령이 씨 웃으면서 거짓말하지 마.
형님 마음 다 알아 이거지. 야, 왜 이렇게 즐겁냐? 잠깐만요. 아, 근데 문제는 오늘도 오늘이지만 어제 광주에서 보여준 건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해법을 이따가 바로 민영배 의원도 나오겠지만 민영배 의원 있을 땐 별로 안 하면 좋은 얘기예요. 뭐냐면은 어저께 타운홀 미팅에는 국회의원들을 병풍 아예 안 세웠어요.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사진 찍으면 안 돼.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일반 객석으로 보낸 거야. 어제는 진짜 필요한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무한 군수만 나왔어요. 아 맞아요. 그게 난 실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하천 계곡 정비. 이게 지금 한번 보세요. 현장에 직접 나가 상인들이랑 직접 해가지고 정비하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버전이 좀 커진 거지. 실제로 그렇고 정비가 됐잖아요. 지적 중에 하나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네. 저렇게 사업을 할 때 무조건 밀어붙이면은 반대파가 극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그거 아니야. 커피 원가 얘기가 예, 이때 나왔던 거 예, 아니에요. 맞아요. 당시 원가. 그래서 해결해 내잖아요. 나는 어떻게 보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높게 평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반대 의견 내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들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내가 사회적 태도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새날에 불만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촛불 집회 같은 데 나가면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어요. 가짜 뉴스로 현혹돼 갖고. 맞아. 그럼 이야기 다 들어줘요. 죄송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하면 관계가 좋아지는데 내가 쌍욕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돼? 살처지 원수되고 영원히 원수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은 그걸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런 거고. 어제 민들레 헤드라인이 이겁니다. 계곡 정비 추진력 떠오르는 이 대통령 타운홀 미팅. 아 근데 그 타운홀 미팅 진짜 한 번쯤 다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저렇게 해결해야겠구나 하는 교훈을 주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진짜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사진 몇 개 볼게요. 요게 지금 이제 야 우리 헬기. 우리 헬리콥터 대한민국 멋있네. 저 헬기 1호기 아니야 저거. 맞아요. 1호기. 아, 헬기. 좋다. 저거 세대 뜹니다. 세대. 임세현 타봤어? 다 봤죠. 진짜? 그럼요. 아 정한테 그럴만하네. 그 동시 세대가 뜨고 세대 대통령이 떠요. 누가 어디 타는지 몰라요. 모르잖아. 예. 그래서 우리는 총알바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저 백드롭 광주의 백드롭 호남의 마음을 듣다. 호남 곁으로 대통령과의 만남. 요거는 대선 후보 훨씬 당대표 때부터 광주와 전남의 현안이 뭔지 정확히 알고 꿰뚫고 있던 사람이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답을 들고 내려갔어요. 아 예. 나는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왜 저기는 해결이 안 될까라고 답을 들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광주시장, 전남지사, 무한 군수만 앞으로 불러서 토론을 시키잖아요. 네. 야 이재명 스타일을 동영상으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일부 하는 것도 넣어서 그걸 하고요. 그다음 담보 방법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못 믿거든요. 그래서 정부 당국자 입장이 바뀌면 또 제가 또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SPC 구성할 때 그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한군이 갖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SPC 전문이잖아요. 대장동. 난 뭘 해먹는 전문이 아니고. 해먹는 예? 그래서 거기는 처분 권한을 그쪽이 우선권을 갖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돼요. 아, 이게 저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금 광주 전남 그 군공항 이전 문제는 강기정 시장도 자주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산으로 1조 원을 줄게. 민간 공항만 가져갔다고 무안에서 그 무안공항이 저 작년 말에 사고 났던 그 네. 공항이에요. 근데 전남과 무안 쪽에서는 그 1조 원 준다는 걸 어떻게 보장을 하냐.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어제 저 TF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민간공항을 가져갔기 때문에 전남하고 무안 입장에서는 안 받긴 좀 힘들어. 그러면 뭔가 반대 급부를 달라는 거잖아.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보증 쓸게.
그 이야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광주 송정동에 있는 그 공항들 그 넓은 부지에 판교처럼 첨단 테크노밸리가 생기는 거예요. 호남 발전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해결책 갖고 내려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이 양반은 정말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은 윤석열이는 검찰총장도 하면 안 되는 인간이었지만 공무원 돼서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그 대통령이 전직이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나왔었다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앞에서 사실 이제 무한군수 이런 분들은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되게 긴장됐나 봐요. 또 그 긴장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는데 또 대통령이 그걸 풀어주려고 농담을 이렇게 던지는 모습이라던가 그 대통령 앞에서 전남지사, 광주시장, 무한군수 이렇게 나와서 아예 토론을 시키니까 도대체 이게 방향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실력 같은 것도 국민들이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진월동 같은 주민들한테도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뒤에서 막 소리 치니까 말씀해 보시라고 마이크를 건넸는데 진월동에서 비행기 소리 들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장면들 보면은 주민들이 솔직하게 저희는 앞에 산이 있어서 들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너무 새롭고 너무 좋았어요. 저렇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구나를 알려준 굉장히 좋은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정말 좋았던 거는요. 고함치던 분한테 마이크 줄 테니까 들어와서 말씀해라.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윤석열이 같으면 하겠어요 이거? 입틀막 해버리죠. 아. 네. 네, 저렇게 하셨던 분이 이제 대통령이 오니까 많이들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분들이 그날만 오신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온다고 하면 왔던 분들인데 예를 들면 뭐 송정 쪽에 그 문제 뭐라고 하죠? 집합 주택 단지에 대한 문제를 지난번에도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뒤에서 서 있으니까 서 있기 때문에 빨리 그럼 먼저 물어보자 힘드시니까 이런 배려까지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예의 있게 하셨고 근데 제가 놀란 거는 대통령이 그거 서희건설 관련 건이죠 라고 얘기만 듣고 그걸 아는 거예요. 회사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지난번에 들었던 거를 저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고심하는구나 네. 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 거고 그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항공 참사가 일어나서 멈춰있던 건이에요. 이걸 대통령 내려가서 나는 그냥 광주에 금이 환영만 할 줄 알았어. 근데 그 토론회를 하고 바로 또 헬기 타고 이제 저기 설옥도 가고 이 과정이 있었고요. 어찌됐건 마이크 줄 테니 들어와서 얘기해라. 지금 윤석열이 입틀막 사건은 엄청 많았잖아요. 한두 건 의원도 끌어냈지 않았습니까? 아니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에 내가 정치 지도자라면요 저런 상황 생기면 잠깐만 이야기 들어봅시다 하는 거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평상시 때도 저런 거를 일상적으로 하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잠깐만 뭐라고요? 이렇게 뭐 소리를 먼저 듣는다고. 후보 시절에도 이렇게 선거운동 하러 갔을 때 막 어느 어르신들 와서 막 소리 지르면은 막잖아요 경호 때문에. 그럼 아니요 잠깐만요 뭐라고 하시는데 어르신 그래서 듣고 또 적으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 시청에서 그런 거 얘기 안 해주든가 뭐 이렇게 해결책까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저희는 종종 봤습니다. 근데 이제 당 생활을 하다 보면요 당 대표로도 그게 좀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네. 행정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 3년간 그걸 해결이 빨리빨리 안 되고 또 입법으로 반영하면 윤석열이 거부하고 이래가지고 약간 좀 쌓이신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대통령 되자마자 그냥 이런 거 다 빨리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더 파이팅이 넘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저께 설옥도가 먼저 했다네요. 죄송해요. 잘 몰랐네요. 아니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맞아. 헷갈려 우리도. 그 헬기 타고 엄청 빨리빨리 왔다 갔다 아니 하시더라고요. 보도를 내가 타운홀 미팅은 라이브로 봤고 네. 그다음에 설옥도 뉴스가 나오니까 나중에 보셨구나. 광주 다음에 설옥도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예. 야, 역시 죄송할 선생님들이 것까지는 아니고. 선생님들이 중요한 건 계셔. 아니고 네. 다 가셨어 다 가셨어. 사실 이제 윤석열이 정권 잡았을 때는 좀 이상했잖아요. 우리가 봐더라도 뭐 대왕고래 얘기하고 저 사람 미쳤나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저 또 속았구나. 근데 좀 이제야 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만난 그런 예.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 제주 항공 참사 유족분들 와 윤석열의 이태원 참사랑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완전 비교 너무 달라. 저것도 윤석열 때 일어난 참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막 그 국토부가 뭐 대책을 세우고 이런 게 유족들의 이야기를
거의 반영 안 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게 국토부가 다시 유족들이랑 이야기해봐라. 당장 국토부에 지금 지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저렇게 하고 지시만 하면은 그러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희한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지시하고 지시도 다 기억하고 메모까지 합니다. 맞아요. 예, 아니, 그냥 근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 질의응답을 했을 때 공직자들이 간담이 서늘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막 유족들이 얘기하니까 국토부에서 내가 이거 사인할 때는 국토부에서 다 유족들하고 아주 상세히 소통했다고 했는데 소통을 안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맞아. 소통을 안 했는데요. 그래요? 그럼 내가 다시 국토부에 비서관들 다시 지시해갖고 소통해가지고 시행령 다시 만들어 오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맞아. 사실 이런 일이 한 3번 반복되잖아요. 네. 그럼 문책 강화하셔야 될 것 아웃 같아요. 아웃. 근데 할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공직 사회가 허위 보고 아닌 복지부동이야. 맞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 윤석열 때 더 심해졌죠, 그리고. 이거 왜냐하면 안 보니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속일 수가 없다. 왜? 다 적어놔. 예. 국토부 들어와 이거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이란 게 뭐냐면 억울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양반들은 대통령 내려오기를 학수고대로 기다렸을 거 아니야. 근데 윤석열이 같으면 그거 내치잖아요. 중요한 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요거를 대통령은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저런 사건 같은 경우엔 최고의 권력자가 들어주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일단은. 그렇죠. 억울한 거. 그걸로도 한 50%는 풀려요. 맞아요. 그리고 지시를 해가지고 국토부의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더 반영하게끔 해라. 이건 기본인데 이 쉬운 걸 안 한다는 게 문제야. 이태원 참사 어떻게 했어요? 보통 정상적으로 그런 참사가 일어나면 윤석열이가 일단 한번 유족들을 초청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게 중요해. 맞습니다.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유족들 청와대 초청해서 이야기 몇 번 들었던 거 기억하죠. 네, 네. 그것만으로도 풀리고 그 태도나 자세를 보면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윤석열은 이름도 이거 근조도 못 달게 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상한 이름 거 없는 이상한 그 명패도 명패도 없는 거 만들었고, 또 전 제일 화났던 게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수석들인가 다 모여서 국회에서 그 이태원 참사 관련된 그 질의응답했을 때 지들끼리 킥킥거리면서 웃기고 있네 고 쪽지 보낸 거 기억나시죠? 그 이태원 참사 부모님들 앞에서 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새끼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랬던 인간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전화 면접인 MBS 여론조사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서 소개해 드릴게요. 저거는 지금 2주 만에 9% 올라갔다라고 하는 전화 면접 조사예요. 이렇게 전화 면접은 상담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게 지금 62%고 대통령 득표율은 49% 조금 넘은 거 아니야. 그럼 이미 국민적 여론에서는 12, 3% 정도의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2주 만에 9% 올라갔다 이런 거고. 이게 시작도 안 했는데. 저게 이제 그거고요. 저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초에 나왔던 게 저거 아닙니까? 전화 면접은 73.4 그리고 자동응답은 69.1. 그러니까 뭐 국정 수행 평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지지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은 49.4 몇 %인가 뭐 대충 그랬을 거예요. 예.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근데 아직 취임한 지 3주 조금 넘었어요. 그것밖에 안 됐어요. 3주 좀 넘었기 때문에 그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원래 취임 초 지지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혁할 때 있어서의 일종의 마중물 같은 거죠. 네, 동력이 되죠. 동력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여론조사 잘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MBS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총리 찬성 여론도 지금 우세하는 걸로 나와요. 저기 김민석 인선 잘했다 45, 못했다 31. 그리고 한길 리서치는 김민석 임명 찬성 54.9, 반대 40.4 이런 거니까 아무리 논란이 있고 해도 국민의힘이 오죽했으면 청문회 때 그 이야기합니다.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뭐냐면 총리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안 나오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미친놈 아니에요? 아유 참 일단 넘어가고요. 여론조사를 말씀드린 김에 저 뉴스토마토가 한 좀 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 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30.8, 박찬대 24.6. 민주당 지지층은 정청래 52.7, 박찬대 37.8,
진보층은 정청래 47.9, 박찬대 33.7. 여당 핵심 지지층은 지지층이 4050과 호남에서 정청래 후보가 더 우세하다고 나온 거다. 박찬대 후보님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조금 늦게 이제 발표를 네.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오늘 그거 나왔었죠. 그 새롭게 지명된 지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저 이승엽 변호사라고 이재명 저 후보의 변호사였던 분은 네, 자기가 한번 고사를 했다 했다고 그러고 지금 김상환 전 법원 행정처장 김상환 전 법원 행정처장이 원래 대법관이었고 그만둔 게 작년 12월 달이에요. 작년 12월에 그만뒀고 제주대에서 교수를 하다가 다시 지명이 된 건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저 프로필에 대전 보문고 나왔잖아요. 정청래 의원하고 동문이에요, 동문. 아, 실제로 굉장히 친해요, 둘이. 대전이시고. 그리고 저 김상환 후보자는 새날 애청자이기도 합니다. 오. 맞아요. 유명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법에 대해 잘 모를 때 여쭙기도 해요, 저분. 근데 저분 판결들을 역대로 보면 굉장히 진보적 판결을 하신 분으로 유명해요. 저 김상환 후보자가 지금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됐고 이제 통과를 하겠죠. 네. 그 밑에 오영준 후보도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인데 오영준 후보 같은 경우는 법원의 초엘리트라고 표현을 받고 있더라고요. 초엘리트. 초엘리트. 즉 9년생이네요. 이런 분들을 놔두고 무슨 이인규 같은 사람 임명하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갑자기 또 피가 거꾸로 쏟네요. 저번에 한 1년 정도 전인가 길거리에서 김상환 후보자를 만났어요. 길에서요? 길에서. 근데 이제 그 전에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왜 그 남자들은 있잖아요. 저를 만나면 이런 얘기예요. 새날 푸나님 우리 집사람이 팬이라고. 자기들이 팬이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지난번에 광명시장님도 그러셨는데. 희한하단 말. 남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어쨌건 지금 그때 이완규하고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취소하고 이렇게 된 거고요. 네. 저는 지금 우리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판결 여러 가지가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굉장히 앞서가는 판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내가 보기에 팔자를 보면은 발전. 관운이 있는 분이야. 법원 행정처장도 법원의 2인자 아닙니까? 네. 이거 끝나고 1년도 안 됐는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되잖아요. 그만큼 일을 잘한다는 소리예요. 실력 있는 분이신 거예요. 김건희였으면 이제 막 사주 보고 뭐 이런 거 했을 텐데. 자, 심상훈련 TV님, 푸나님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상임.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마야님이 새날을 팟캐스트로만 듣다가 처음 왔어요. 네. 얼굴 보니 반갑네요.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의원이 드디어 국세청장이 됐네요. 지금 저번에 비례대표로 근데 아. 국세청장 깜이었죠. 저분 당선되고 나서 저기 있잖아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장. 네. 저게 엄청 무서운 곳이거든요. 네. 새날 당선되기 전과 후에 한 3번쯤 나오셨는데 야 말이 씨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국세청 차장이었는데 지금 국세청장 후보자가 됐고요. 그러면 또 이게 그 다음 분이 승계 받으시겠네요. 네. 네. 다음은 누군가? 누군가 자, 지금 아, 16번 네. 최혁진까지 왔죠. 17번. 지금 이제 비례 후보 중에서 2번 유성락, 그다음에 4번 임광영 지금 국세청장 후보자로 빠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유정 대변인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17번 이주희 변호사, 저분 인권 변호사 출신이에요. 왜 우리가 그 더불어민주연합 만들 때 시민사회 추천, 네. 또 군소 정당들끼리 만든 그게 이름 벌써 까먹었지만 거기서 추천하는 거. 그다음에 민주당 오리지널 추천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주희 변호사가 이제 승계를 하게 되는데, 야 밑에 나머지 분들 엄청나게 기대되시겠어요. 여기 20번에 김용훈 장관이 여기 있네요. 근데 저분은 이제 사퇴할 필요가 없죠. 장관이니까요. 그렇지. 그러면 어차피 20번도 비니까 21번이 또 빨리 올 수 있겠네요. 아니 나는 승계 받을 거라고 보는데 누가요? 김용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승계 받겠지. 그걸로 쳐. 아 그렇구나. 10번까지 간다고? 아, 두 개 다 하니까. 아, 야 그렇지. 우리 서승만 개그맨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어. 아, 제가 정을 의원님한테 그 가끔 놀리거든요. 아, 문 닫고 들어오셨네요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어쨌건 지금 이렇게 막 활기차게 돌아가니까 뭔가 신난다. 막 피가 흐르는 느낌이야. 좋아요. 자, 잠깐만요. 어디까지? 제이님. 마차 스승님을 이재명 대통령 홍보세다로 임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던 이재명 대통령 미담을 알게 되네요. 5년 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율 100% 될까 두렵습니다. 코가 잘생기신 김지호 민주당 중앙당 대변인님과 처음 듣습니다. 민유 개그우먼 임세훈 민생경제연구소 수석소장님의 시원한 말씀에 속이 뻥 뚫리고 국민들은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개그우먼 아닙니다. 요새 좀 날씬해지셨어요. 네. 저요? 다이어트를. 선거 때 잘 못 먹고 막. 자, 이성진님, 푸나님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국힘은 박찬대, 정청래 두 분 중 누구를 더 싫어하나요? 둘 다 싫어할 것 둘다 같은데요. 싫어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있어요.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고 맞아. 그런데 반대로 정청래 후보는 겉으로 강한데 속이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서로 간에 일장일단처럼 보이는 게 있고요. 저는 새날은 자로 젠듯한 정립. 1mm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엄청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이네. 겉바 속촉이냐, 뭐 속바 아니야, 속촉 겉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냐 이런 느낌이네. 왜냐하면요 이게 사람들이 저는 이런 이야기 좀 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잠깐만 이야기 드리면은 뭔가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건 유전자 같아요. 편가르기 좋아하는 게 유전자가 있어. 준석이 같이야. 그렇게 서로 간에 막 잘 지내고 으쌰으쌰 했는데 어떤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오면 저놈 나쁜 놈이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건 나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자로 잰 듯한 종지부는 힘들겠지만 이분들의 장점만 내세워주고 홍보해주고 소개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욕을 해야 되니까 옛날에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 몇 개 가져와가지고 저 사람 악마야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네거티브 하는 쪽이 지는 아이, 겁니다. 뭐 저기 그래도 국민의힘은 그냥 의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당은 양반이에요. 저 당에 비하면. 저기는 막 서로 막 게시판 공격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 근데 있잖아요. 가족 동원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제 저도 이제 올해 두 분을 봤잖아요. 그리고 같이 힘 모아서 윤석열 정권과 싸웠고, 근데 두 분이 이렇게 경쟁하는 모습에 또 관전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 지도자들이 어떻게 또 자기 장점을 가지고 선거전을 하나 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기대? 기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 어차피 다음 7월 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 돼. 근데 그 상황에서 서로 상처가 남긴 경선이 돼버리면 민주당 또 갈라진다는 소리 나오는 거죠. 당은 안 깨지겠지만 무슨 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플레이는 굉장히 공정하면서도 뭔가 나이스해야 되고 스마트해야 돼. 누구를 악마화 시키지 말자고요. 그렇게 악마화에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죠. 제발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만의 어떤 뭔가 있겠지만 나 아까 며칠 전에 열받은 게 하나 있어. 월요일 날 정청래 정규 방송이잖아요. 네. 당원이 최고다. 그렇죠. 매주 월요일 9시. 거기에는 장경태, 정청래 이렇게 썸네일이 달려 있었어. 그 다음 날 시사 방송에서 박찬대 후보가 나왔잖아요. 네. 이걸 비교로 한 댓글을 써놨더라고.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시사 방송 썸네일입니다. 이게 오늘 거. 그럼 여기에 전체 주제하고 출연자들이 들어있잖아. 근데 거기는 다른 방송이잖아요. 네. 정청래 얼굴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날은 정청래 좋아하는 거네. 박찬대 얼굴은 왜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방송 종류가 다르고 요거 주말에 다 두 분 다 재방송으로 나가는데 네.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 방송은 새날의 메인 방송이란 말이에요. 시사 방송으로.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럼 정청래 의원 지지하는 쪽에서는 왜 정청래 여기도 안 태워?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머릿속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프로그램 중에 하나 나오는 거랑 단독 방송하는 거랑 같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썸네일이 이렇게 나오니까 박찬대 의원님은 저희가 이제 다른 의원님들 민영배 의원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그맣게 나오는. 이제 끝나고 나면은 주말에 재방송 나갈 때 단독 썸네일을 따로 만들어서 나가요. 그분들 거 방송은 잘라서 그분들 단독만. 박찬대 의원님도 그렇게 나갈 누군가가 겁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막 악마화를 내. 정청래 악마화, 새날 악마화. 와, 골 때린 놈들이 돼. 겸공.
뭐 이동영 TV 새날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네들은 다 정청래 편드는 애들이고 우리가 박찬대를 당 대표로 만들어 보자. 뭐 이거 걔 뇌피셜은 도대체 뭐야? 근데 그런 게 박찬대 의원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1부 끝.